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 승부의 김상우입니다. 흔히 인생을 연극처럼 1막, 2막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이들에겐 2막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몇 막, 몇 장에 계신지 궁금합니다. 한일 간의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은 좀처럼 막을 내릴 줄 모릅니다. 위안부 문제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막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했던지 일본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독도 문제 특별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직접 발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독도 도발에 나섰습니다. 올해는 광번 68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한일 간의 과거사를 정리하고 새로운 막을 올려야 할 때인데 이와는 정반대로 일본이 가는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막말, 몸싸움, 민생실종 정치도 언제쯤 막을 내릴 수 있을까요? 여야 의원들은 대부분 휴가로 자리를 비웠고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천막을 설치하고 서울광장에 있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 현재의 상황이 국정원 국정조사로 촉발된 만큼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요. 또 국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그런 국회 국정조사의 대단원의 막이 언제쯤 있을지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여야가 함께 새로운 2막을 올릴 그날도 기다려보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매일 우리 사회 현 주소를 대변하는 한 글자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막입니다. 막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 방송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뉴스 정면 승부 문을 열죠.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뉴스 정면 승부일 라운드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까칠한 뉴스 또 정치권으로 가야 되겠죠? 네, 여야의 강대강 이런 대치가 계속되고 있고 또 전국 경색은 점점 심화되는 양상인데 오늘은 또 여야가 어떻게 또 치고받았습니까? 네, 여야는 오늘도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의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주고받으면서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이틀째를 맞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까지 압박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장외투쟁을 대선 불복 촛불 정치로 규정을 하면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오늘 그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광장으로 거리로 나갔지만 민생을 우선시하는 정당인 새누리당은 민생 현장으로 달려갔다면서 민주당은 하루빨리 장외투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를 향해서 국정원 국조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국회 중심의 국정원 개혁을 추진할 것, 그리고 국기문란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 등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서로 이렇게 치고받기만 하면서 협상은 없습니까? 물밑 협상 이런 것도 있는지 없는지 궁금한데요. 예, 양당이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는 있습니다. 일단 파국은 막아야 된다, 이런 부담을 여야 모두 갖고 있는 게 사실이죠. 이에 따라서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늘 계속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주말을 기해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역시 핵심 쟁점은 청문회 증인 채택 그리고 증인 동행 명령을 보장하느냐,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번 주말을 고비로 뭔가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으면서 협상을 하면서 뭔가 이번 주말을 고비로 해서 다음 주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는 그런 양쪽이 기대를 셈법을 갖고 있다. 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근데 다음 주 5일까지 뭔가 좀 결과가 안 나오면 사실상 국조가 물 건너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왜 또 갑자기 무소의 뿔을 언급했죠? 결연한 의지 같습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른바 대화파에 속합니다. 누군가는 의회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국회에서 일을 좀 해결하자, 이런 입장을 그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막까지 쳐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죠. 일단 새누리당의 비협조가 가장 큰 역할을 했겠지만 당내 강경파도 한몫을 했다라는 지적입니다.
김한길 대표가 장외투쟁을 도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를 거리로 내몬 것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어떤 상황인지 대강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코너로 몰렸다. 그렇죠. 이러다가 리더십이 흔들리고 오는 10월에 재보선도 있는데 그렇죠. 네. 공천권도 제대로 행사 못할 수도 있고. 네. 당 안팎으로요. 그리고 또 당내 문제도 있죠. 그 당내 친노나 구주류 세력 등 일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너무 큰 상황에서 비주류 출신 대표로서 입지가 크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결국 대표로서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고 이번 장외투쟁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배수진과 다름없어 보입니다. 김한길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때까지 한 길로 무수의 뿔처럼 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당내 리더십을 확보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어떤 결연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보면 야권에서 이 무소의 불처럼 가겠다 이런 표현을 하도 많이 써갖고 네, 좀 식상한가요? 네,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또 식상해하거나 이런 분들도 혹시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네네. 네. 자, 반면 새누리당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오늘 서울 새누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요 서울시청을 찾았습니다. 최근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새누리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노량진 배수진 스몰 사고 그리고 방화대교 사고는 전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임이라면서 안전 불감증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에 박 시장에게 직접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했지만 당시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만나진 못했습니다. 대신 행정 이 부시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서울시 청원경찰을 폭행하는 등 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해가 안 가네요. 주면은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네. 새누리당 측에서 의원들과 서울시 그 의회 의원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모두 들어가야 된다 이러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결국은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제대로 이렇게 서로 어떻게 들어가겠다 허가 네, 이런 문제를 절차를 안 밟았나 보죠. 네, 대처하고 네. 있다가 이제 밀어버린 거죠 한마디로요. 네, 정확하게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전달하면 받으면 될 텐데.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폭력을 쓰신 새누리당 관계자분들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또 어떤 입장일지 참 궁금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4대강 문제.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들이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는지. 네. 날씨도 더운데요. 그렇습니다. 국토부가 4대강 관련 비밀 문서를 조직적으로 파기했다. 이런 보도입니까? 보도, 네, 예. 네, 보도가 나왔는데 해명자를 내놨다고요? 예,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식 포기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사업이 극비리에 진행된 사실이 최근 한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오늘 국토부가 관련 보도에 대해서 해명 자료를 내놨는데요. 이 설명도 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어떻게 허술한가요? 한번 국토부의 해명은 뭐죠? 네, 국토부 해명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대강 추진본부 해체와 이관 과정에서 관련 문서를 파기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보도에서 언급된 문건은 대부분 하드디스크에 참고 자료 등으로 저장돼 있던 것이고 파일을 고의로 지웠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비밀 문서 등은 자료 접근이 어려워지자 감사원이 컴퓨터 자체를 봉인해서 제출받은 겁니다. 그 이후에 하드디스크를 복원하면서 밝혀진 건데요. 국토부는 감사를 방해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해명처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파일이 지워진 거라면 삭제된 파일 리스트를 공개하면 될 텐데요.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관련 자료는 감사원이 밝힌 내용이었죠. MB정부가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 선언 이후에도 대운하안을 폐기 처분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등이 그 자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NLL 대화록도 파일이 있냐 없냐 삭제했냐 네. 이런 논란 또 의혹도 요즘은 파일 삭제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문제죠. 네, 문제인가 봅니다. 네. 다음 한일 관계 문제 짚어보죠. 이게 참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서 네. 일본이요. 그렇죠? 말이 안 나오죠. 지금 나치의 개헌수법을 배우자 이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발언에 국제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또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자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어제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내각부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또다시 도발적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엄중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의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오만한 언행과 그릇된 역사 인식을 되풀이해 보여주는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주한 일본 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서 이같이 엄중한 항의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지난 6월에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자국민을 상대로 특별 여론조사를 벌였고요. 이 결과를 어제 발표하면서 또다시 그 독도 영유권 도발에 나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외교부는 계속해서 이렇게 항의만 하고 반복되는 그런 정도예요. 항상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 아수다로 부총리가 이번에 국제사회가 경악하는 걸 보고 이제 뜨끔했는지 한 발 뒤로 물러서긴 했는데요. 그 사실은 진정성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예, 의원직 사퇴도 안 한다고 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7분 36초 막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 이용해서 여의도권 통과하신다면은 강변북로보다는 올림픽대로 상황이 조금 더 좋은 편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날 때까지 한남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 부근에서 잠시 서행이 되고요. 그리고 동작대교부터 잠실대교까지 긴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가는 길도 잠실대교부터 여의교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 정도는 감안하셔야겠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청담대교부터 이촌동 다시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시속 20km 안팎으로 이동합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 쪽으로는 양평교에서 오목교까지 밀리고요. 도심 쪽으로 신정교에서 목동교 쪽으로 정체 서행입니다. 현재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한남대로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 남산 1호터널에서 한남이 고가차도까지 쭉 밀리고 있고 녹사평대로는 남산 3호터널 끝지점부터 중앙경리단 쪽으로 짧은 구간이지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에 비한다면 동호로 상황은 좋은 편입니다. 약수고가차도 위 소통 상황은 좋은데요. 이어지는 동호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보다 정확한 교통정보를 알려주는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첫 번째 인터뷰는 지진 문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달 동안에만 서해 보령 앞바다에서 무려 27차례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계속되는 잦은 지진에 이 해역에서 가장 가까운 섬인 외연도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공포가 날로 이렇게 확산돼 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외연대에 살고 계신 주민 김정혜 씨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혜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최근에 지진이 일어났다면서요. 예. 가장 가까운 때가 언제였죠? 어제였나요? 어제도 한 4번 있었어요. 4번이요? 예. 네. 지진 났을 때 그때 그 움직인다, 지진이 났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나요? 예. 방에 앉아 있는데 꼭 방 바닥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몸으로 진동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났거든요.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요? 네. 예. 다른 주민들도 비슷하게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예. 그 조업하시는 해녀분들은 네. 이렇게 낮에 그렇게 한 번씩 나면 물속에서는 더 그게 심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아, 물속에서 이제 작업하시다가 네. 그 속에서는 더 그 느끼는 게 더 크다. 네. 계속해서 많았다는 거죠? 요즘 며칠째 계속 그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진 이렇게 며칠째 계속 난다 그러면은 주로 주민들은 이제 그 어업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럼 물가에도 나가는 것도 걱정되고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불안하죠. 네. 혹시 뭐 지진이 이게 잦은 지진이 또 혹시나 그 일본의 뭐 쓰나미처럼 막 크게 일어나기에 저기 먼저 여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해가지고 네.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계신 외연대는 어느 정도, 얼마 정도 사셨어요? 한 23년 살았어요. 23년이요? 그럼 23년 동안에 이런 적이 있었나요? 처음이죠. 처음이에요. 네. 예, 아니 가끔씩 뭐 이제 포를 쏜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섬이 약간
저쪽 뭐 12동파 이런 데서 네. 포를 쏠 때는 약간은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뭐 집이 흔들리고 이런 지진은 요즘 처음이에요. 네. 포를 쏜다는 건데 우리 군들이 이제 군사 예, 공군에서 사격 훈련, 예. 군사 훈련할 예. 때 예. 완전히 이제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지진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혹시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면서 뭐 집기가 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혹시 다치거나 그런 분들은 없나요? 주변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네. 몸으로 느낄 정도로만. 네. 몸으로 느끼는 정도. 네. 예. 요즘 휴가철이면은 외연대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원래는 찾아오죠. 예. 지금도 많이 오고는 많이 있어요. 오고 계세요. 네. 예. 주민들이 혹시 아세요? 글쎄요, 관광객들도 이제 오셔가지고 느끼는 거니까. 아, 네. 오시기 전에는 이제 서해 앞바다에서 그렇다고는 해도 네. 그 몸으로 못 느끼셨는데 네. 이제 오셔가지고 한 번씩 그러니까 주민들도 놀래죠. 네. 아무래도 관광에 좀 차질을 줄까 걱정이 크시겠어요? 예, 그렇죠. 네. 이제 아무래도 서해 끝에 있는 섬이다 보니까 네. 좀 더 불안하긴 하죠. 네. 혹시라도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는 지진 항상 조심하시고요. 저희가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고 왜 그런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외연도 주민 김정일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질연구센터장인 지연철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해에서만 유독 지진 횟수가 잦다. 또 특히 보령에서만 닷새에 걸쳐서 8차례 이상의 이런 지진이 일어났는데 피해는 없었지만 이렇게 지진이 많은 이유 왜 그럴까요? 네, 지금 보령 앞바다 지진이라는 그 예. 지점에서는 1년에 보통 한 2번 내지 3번 정도는 발생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총 44번이 발생했습니다. 43번요? 예, 44번요. 44번요. 짧은 시간에.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나 꼭 이렇게 한꺼번에 발생하는 지점이 우리나라에서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아주 예외적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44번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네. 횟수로요? 네. 이전에는 없었던 거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이례적이고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네.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근데 규모는 지금 보통 규모가 2 이하고요. 예. 3도 몇 개 있습니다만은 사람들한테 그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규모가 5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피해 지진이라는 개념에서 보면은 아주 작은 그런 미소 규모의 지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지진 규모 2에서 3 정도면 주민이 느끼긴 하나 봐요. 예, 규모 3 정도 되면은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많이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좀 많이 놀라시게 네. 됩니다. 그래서 놀래서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도대체 여기서 혹시라도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그 지진이 굉장히 제한된 지점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예. 또 그 규모가 매우 낮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서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다만 워낙 지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지역에 지진을 일으키는 하승 단층이 좀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특성인 단층의 그 방향이 과거에 홍성의 지진을 일으킨 단층의 방향과 상당히 유사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향후에 조금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또 신경이 쓰이네요. 네. 그 지역의 단층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전에 큰 지진이었던 홍성 부분과의 단층과 연관성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걱정을 안 해서는 또 안 되겠네요. 그래서 그러나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진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지만 우리가
많은 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일단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그 특성하고 예. 과거에 발생했던 홍성의 지진의 특성, 특히 단층의 연관성을 같이 선상에 놓고 조사를 해서 그로 인해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가능성, 특히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규모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하다 보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강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어떤 전문가들은 동일본 대지진 이것도 상당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또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도 계속해서 지진이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사실 동일본 지진의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보령 앞바다 지진을 일으킨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대 지진이라는 것은 본대 그게 단층대가 지진의 인약대인 단층대가 이미 있고 그게 많은 힘이 응력이라는 것이 축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진으로 나타나려면은 외부의 충격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2년 주기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년 반 전에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지각의 불균형 상태가 2년이 넘어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강범위하게 영향을 줘서 백령도 지진이라든지 진화 앞바다 지진 그리고 이번에 보령 앞바다 지진에 일으킨 원인 그러니까 단초 그러니까 일종의 자극이 되어서 그 보령 앞바다의 그 단층 지역에 축적된 응력 에너지가 일부가 지금 현재 분출되면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그런 지진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주변에 그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가까워 있는 탄유 단층이라는 지진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진이 나게 되면 한반도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다가 전파되는데 한 2년 정도 걸리고 그 전파된 응력 불균형 상태가 우리나라의 주변에 축적되어 있는 응력을 자극을 해서 지진이 좀 이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결국 동일본 대지진 이런 거 따져보면 2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청취자들이 가장 걱정하면서도 궁금해하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특히 내륙, 한반도 또 도서에 계신 주민들을 포함해서 이러다가 혹시 큰 지진이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가장 걱정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주변에 있는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한반도가 굉장히 오래된 중생대 지층으로 굉장히 매우 단단합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사실 자연재해에서 좀 축복을 받은 지역인데요. 주변에 일본이나 중국의 인약대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규모 7이나 8, 심지어 9까지 발생했지만 우리나라는 발생한다 하더라도 규모가 7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고 발생한다면 6에서 6.5 사이가 발생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만 그것이 상대적으로는 좀 피해가 낮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도 뭐 6에서 7 이렇게 언급해 주시는 거 그것도 벌컥 겁이 나네요. 네. 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 대비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전반적인 지진이 발생하는 단층에 대한 조사, 그것이 현재는 지금 소환방지청을 주관으로 지금 조사가 지금 수행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 지진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내진 설계나 내진 성능 보강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시 지금 내진 설계 기준 같은 경우는 아주 잘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내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취약한 구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강 작업이 현재 꾸준히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지진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잘 돼가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너무 국민들이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데 일단 정말 그렇게 되기를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연구센터장인 지현철 박사였습니다.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막인데요. 7393님입니다. 정치권의 막장 드라마 이젠 막을 내렸으면 합니다. 네, 7536님인데요. 이어서 한 주를 무사히 마무리하고 퇴근 중인 직장인입니다. 어디론가 훌쩍 막 떠나고 싶은 금요일이네요. 한 주간 힘들었던 일 모두 훌훌 털어버리고 저도 이번 주말은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려고 합니다. 모두 좋은 주말 되십시오.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막에 대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받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1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라운드에서 뵙죠.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근데 금연구역은 뭘 보고 알죠?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2013년 당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6월부터 모든 PC방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7월부터 식당, 호프집 등의 흡연 단속을 시작합니다. 기억하세요. 식당, PC방, 커피숍, 호프집. 공공장소 어디나 사람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 금연구역입니다. 보건복지부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튼튼한 타이어 들어간 금호 타이어 금호 언제나 오래오래 들어간 금호 타이어. 튼튼한 트럭 타이어 금호 타이어. 매장에서 신제품 RA50을 찾으세요. 슈퍼스타 체육과 함께하는 공부하고 공연 가는 금요 시사 퀴즈. 서울시청 광장은 각종 집회와 행사가 연중 열리는 소통의 장인데요. 민주당이 어제부터 서울시청 광장 앞에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장외투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그 서울시청 광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신고제로 전환이 됐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1제곱미터당 사용료는 얼마일까요? 좀 어렵죠?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1,000원, 2번 100원, 3번 50원, 4번 10원.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저희가 10상을 선정해서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7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은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가슴 따뜻한 공연입니다. 이 작품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청량리에서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에게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다일 공동체의 탄생 실화와 최일도 목사 부부의 드라마 같은 인생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최일도 목사는 5살 연상인 수녀 김현수를 만나서 한눈에 반하게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역 김현수 역을 정말 예쁜 배우죠. 강성현 씨가 맡는다고 합니다.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오는 9일까지 공연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퀴즈와 함께 공연 선물 주시는 분, 저는 늘 이분을 산타클로스라고 부르는 개그맨이면서 가수인 최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정말 그 휴가철이라는 게 도로에서 느껴집니다. 한산해요. 한산에. 네, 어디론가 다 떠나신 것 같습니다. 네. 운전하면서 오셨어요? 아니면 걸어오셨어요? 아니, 집이 뭔데 어떻게 걸어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퀴즈 너무 어려워요. 문제가 어렵지요? 이거 오늘 이 라디오 들으시면서 이렇게 어려운 퀴즈를 내는 진행자 최욱 씨도 정말 아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힌트를 확실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서울광장에서 혹시라도 광장을 하셨거나 하시려는 분들도 아마 너무 어려워갖고. 개인이 이렇게 또 돈을 지불한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더더욱 어렵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보죠. 이 문제가 뭔지. 예, 다시 한번. 자, 서울시청 광장을 사용을 하려면 2011년 9월부터는 신고제로 전환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료를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1제곱미터당 사용료는 얼마이냐? 이것이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가 있죠? 1번 1,000원, 2번 100원, 3번 50원, 4번 10원입니다. 정답을 아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10쌍을 선정해서 뮤지컬 공연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힌트 확실히 주셔야 돼요. 오늘 네, 많은 분들이 1, 2, 3, 4번인데 이 가운데 흔히들 시험 볼 때 찍는다고 하잖아요. 네. 마구마구 찍다가 틀려서 상품도 못 받으시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아요. 요즘 제 인기가 좀 주춤하거든요. 이럴 그래요? 때 힌트를 친절하게 드립니다, 제가. 예. 이제 YTN에서 서울시청 광장까지 버스는 한 정거장이고 걸어서 가면 한 13분 이 정도 걸리는데 서울시청 광장에 이제 어제 대형 천막을 설치했다가 걸어 다시는 분이라든지 다른 사용자들에게 이제 방해가 되지 않게 오늘은 이제 서울시청 도서관 입구 쪽으로 이렇게 민주당의 천막 당사가 이렇게 약간 옮겼습니다. 네. 혹시 가보셨어요? 저요? 광장이 말입니까? 예. 아니 저는 뭐 가보긴 했습니다만 뭐 어떤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간 적은 없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중립입니다 항상. 이용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울시청 광장이 이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무엇보다 시민의 힘이 컸는데요. 2009년 서울 시민 8만여 명이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지에서 신고제로 바꾸자는 조례 개정 청구안을 서명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1년 12월 대법원 소송을 취하하면서 2년 동안 끌어온 논란이 마무리되면서 광장이 이제 신고제로 전환이 됐어요. 전환이 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행사 시작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하면 됩니다. 최소한 5일 전까지는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은 5일 전까지 안 했나 보죠? 안 했어요, 안 했어. 그러면 벌금 내나요? 어떻게 되나요?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돈을 좀 물어야 돼요. 이제 민주당이 오는 6일부터 정식으로 광장 사용권을 얻게 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5일간은 무단 점유하게 된 거죠. 거기에 따른 변상금이 얼마냐 봤더니 82만 원이에요. 내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내야 되겠죠. 82만 원. 내야죠. 당연히. 자, 이게 너무 어렵다는 청취자분들의 이제 오답만 계속 들어오는데 먼저 힌트부터 갈까요? 드리겠습니다, 힌트. 1제곱미터당 얼마냐인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어려운 걸 냈습니까? 쉽게 가겠습니다. 우리 돈에는 다 이렇게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있는데 오늘의 정답인 이 동전에는요. 다보탑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보탑. 요즘 근데 대부분 신용카드를 갖고 다니시기 때문에 힌트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동전 갖고 다니는 적은데. 자, 그럼 추억의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재질이 조금 바뀌었을 수가 있는데 말이죠. 요것을 이제 발냄새가 많이 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신발에 넣어놓고 다니면 발냄새를 제거하는 데 효과가 있었어요. 구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구리로 만들어져 있다. 요것도 어려워요? 네. 요것도 어려우면은 요거 청취자분이 힌트 주셨네. 1455번 쓰시는 분이 아주 그냥 주옥 같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타잔이 입고 다니는 팬티 가격이 이거예요. 그래요? 타잔이 안에 팬티를 입고 있어요. 이런 노래가.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시적인 보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1,000원,
2번 100원, 3번 50원, 4번 10원. 네. 힌트 더 세게 해야 되겠는데요. 더 세게? 네. 그래요? 네. 야, 이거보다 더 센 게 있을까요? 자, 네. 그렇다면 말이죠. 정답을 아시면 이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우물정 0945번입니다. 요거 이제 5개 모으면 문자 하나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이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아니, 나 못해. 네. 하여간 쌉니다. 네네. 하여간 싼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보기 중에 가장 싸죠? 네. 공연 내용이 뭐죠? 그거 알려주시죠. 굉장히 네. 그 가슴 따뜻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다일 공동체를 세운 최일도 목사의 이야기와 아내인 김현수 시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것을 보시면 이제 가슴 따뜻해짐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많이들 공연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공연 티켓이 언제까지죠? 이 저희가 드리는 이 공연 티켓은 이제 7일 수요일 오후 8시 공연이고, 네. 이 공연은 언제까지 공연이 되냐면 말이죠. 계속 하는 겁니다. 예. 계속 합니까? 네. 9일까지 이제 진행이 네. 되고, 네. 그 헌혈증을 혹시나 제시를 하시면요, 관람료 7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에는 또 오케스트라가 등장하나요? 예, 그건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난리 납니다. 저기서 전율을 느낍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아주 폭풍 눈물이에요. 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보기 다시 한번. 네. 1제곱미터당 사용료는 얼마일까요? 어디에 사용료죠? 서울시청 광장. 예. 기준은 1제곱미터당 사용료입니다. 보기가 있습니다. 1번 1,000원, 2번 100원, 3번 50원, 4번 10원! 정답을 하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번입니다. 네. 제가 확실하게 더 힌트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쌉니다. 네. 퀴즈 풀고 공연분은 금요일 시작 퀴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2라운드 두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죠. 그래서 전국 곳곳으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여행길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휴게소에 들러서 맛있는 것 드시는 그런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해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식사류를 조사해 본 결과 첫 번째가 덕평 휴게소의 소고기 국밥이 뽑혔다고 합니다. 다른 음식들을 제끼고 국밥이 1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요. 도대체 왜 덕평 소고기 국밥이 1위로 뽑혔는지 그 맛의 비법이 뭔지 덕평 휴게소의 최치환 소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반갑습니다. 덕평 휴게소에 계신 건가요? 예. 저 지금 저는 덕평 자연휴게소에 이제 소장을 맡고 있고요. 예, 저 인터뷰 때문에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잠깐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바빠가지고 다 직원들이. 네. 예. 덕평 휴게소가 어느 고속도로에서 어느 쪽으로 보통 관광 갈 때 많이 들리는 휴게소인가요? 지금 이제 휴가철이니까 고객님들 이제 강원도 쪽으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영동 고속도로를 이제 쭉 타고 가시다가 저 이제 중부 고속도로 만나기 전에 이제 호법 분기점이 있습니다. 호법 분기점 바로 가기 전에 저희 휴게소가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에서 강릉 방향으로 가다가 호법 분기점 꺾어지기 바로 직전에 덕평 휴게소. 그렇습니다. 오늘 정면 승부에서 덕평 휴게소 선전 확실하게 하네요. 감사합니다. 양 선전은 아니고 하루 평균 덕평 휴게소 어느 정도 찾아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총 방문객이 한 1,20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1,200만 명? 네. 그러니까 평일에 한 3만 명 정도 오시는데 지금 이제 휴가철이라서 이제 5, 6만 명은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5, 6만 명.
덕평 소고기 국밥이 여전히 많이 팔립니까?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식당가의 메뉴가 한 4, 50가지가 되는데요. 네. 예, 여전히 1위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이제 언론에 또 이제 소고기 국밥이 1위가 된다니까, 일부러 밤에도 전화해서, 네. 저희 예약하고 이제 오시는 손님도 있습니다. 휴게소가 예약도 돼요? 예약도 됩니다. 그래요? 네. 예, 근데 이제 많이 바쁘실 때는 못 해드리는데도, 네. 저희 이제 소고기 국밥 이제 매니아 분들이 계셔서, 예, 저희가 이제 가급적 이제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 듣네요. 예, 흔히들 휴게소에 들어서 간단히 요기나 하자 그러면은 우동이나 라면 같은 걸 많이 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동가 많이 팔리나 보죠? 예, 우동보다도 지금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장 대중적이시고 이게 이제 한국적인 메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거 여쭤봐도 될까요? 판매량이나 매출이 덕평 소고기국밥 어느 정도 되는지. 예, 이제 놀라지 마시고요. 네. 저희 작년에 저희가 16만 7천 그릇을 팔았어요. 이제 16만 6천 원. 예. 6,000원씩 계산하면은 10억 원입니다. 소고기국밥 한 그릇만. 예. 한 그릇에 6,000원이요? 네. 예. 가격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더운데 여전히 냉면 이런 것이 아니라 국밥이 많이 팔린다? 예, 그렇습니다. 네. 비법이 뭡니까? 소고기 국밥의 비법이요? 참, 비법이라고 하면 좀 부끄럽지만은, 네. 저희가 이제, 100%, 예. 저희가 이제 식자재를 여기서 손질을 해가지고, 예. 직접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하고, 뭐라고 하지? 이제 국밥 같은 게 짜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염도 체크라고 그래서 염분이 짜다 맵다의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네. 저희가 3시간에 한 번씩 체크도 하고, 네. 판매 계속 할 때도 계속 맛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마디로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 예. 예, 맛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네. 비법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는데 재료는 국산입니까? 예, 100% 국산이고요. 참, 소고기는 이제, 국산을 쓸 때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저렴하게 또 하다 보니까,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 수입도 섞어 쓴다? 예. 이제 다른 식자재 말고 이제 소고기 부분만 더 그렇습니다. 소고기 부분만? 네. 예. 누가 개발했습니까?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휴게소를 오픈했어요. 이제 오픈했는데 2009년도 말에 저희가 저희 휴게소 이름과 이제 지역 특성에 이제 이름을 하나 따고, 이제 덕평이라는 이름을 따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누구나 좀 드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해가지고 저희 덕평 소고기 국밥을 하고 이제 메뉴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네. 청취자분 의견인데요. 네, 칭찬의 의견이네요. 0911님인데, 맞습니다. 국밥은 덕평 휴게소가 최고예요. 드셔보신 분 같아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직접 드셔본 결과, 예. 국밥 맛이 어떻습니까? 소장님이시니까 당연히 맛있다고 할 텐데, 어느 정도 자주 드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제 예로 지금 제가 이제 바빠가지고 저희 직원 식당 식당 타임을 놓치면은 이제 매장 가서 이제 덕평 소고기 국밥만 먹습니다. 왜냐면은 약간 이제 매콤하고 그러니까 약간 질리는 것도 없어서 네. 제 나름대로는 또 덕평 소고기 국밥도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덕평 휴게소에서 밥만 먹으러 들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예, 구분하기는 좀 어렵겠지만요, 물론. 예. 일단 일부러 오시는 고객들은 다른 휴게소보다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언급된 소고기국밥 외에도 저희가 이제 쇼핑몰도 있고, 휴게소가 다른 휴게소 대비해서 한 3배 정도 커요. 그래서 녹지 공간이라든가 이런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머무는 시간이 다른 휴게소에 한 2배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예. 좋으시겠어요. 네. 예, 요즘에는 감사합니다. 특히 미식가 분들이 많으셔갖고,
예.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덕평 휴게소에서 소고기 국밥을 드실 때 이렇게 먹어야 제대로 먹는다. 이런 먹는 비법, 먹는 방법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뭐 고춧가루를 더 넣는다든지 뭐 김치를 넣는다든지 뭐 있습니까? 예. 일단은 저희가 이제 조리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전부터 이제 오후에 이제 계속 조리를 하다 보니까 오전에 이제 준비 단계에서 이제 드시고 이제 점심 때 드시고 저녁 때 드시는데 개개인만의 좀 성향이 다른데요. 저는 이제 나오는 차안류 깍두기하고 좀 많이 먹고 있는데 팁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죄송합니다. 제가 팁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끝으로요. 소고기 국밥 외에 또 야심차게 네네. 새로운 아주 신메뉴를 준비하시는 거 있으면 하나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태국 음식 좋아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태국 음식, 타이 음식을 지금 준비하고 작년 말부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쪽에 태국까지 저희 조리사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배운 그다음에 이제 한국의 입맛을 맞춰가지고 이제 일명 이름이 속시타이입니다. 속시타이. 속이 시원한 타이 음식이라 해가지고 속시타이로 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속시타이요? 타이, 예. 알겠습니다. 예. 휴게소에서 타이 음식 판다는 얘기도 저는 가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덕평 휴게소의 최취한 소장이었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소녀시대 유나예요. 신혼침대 고를 때 앉아보고 누워봐도 진짜 모르겠죠. 과학에게 물어봐. 붙자마자야 신혼이 길어지지. 침대는 가구가 아냐. 침대과학 에이스 침대. 해버 굿잠. 네, 저희 뉴스 정면 신부는 대한민국 대표은행 KB국민은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3라운드에 다시 뵙겠습니다.